나누리 TV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고민이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저는 현재 구직 중인 상태인데 어, 이게 직업을 구하다 보면 꼭 한 가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30대 초반 때는 제가 지금 한 40 중반대거든요. 사실 40 중반대 재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어떻게 잘못 제가 판단을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거를 판단이 좀 흐려져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계속 이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. 그런 마음 있잖아요.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속도 모르고 자꾸 버티라고 하잖아요. 좀 이해가 안 갔어요.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힘들더라고요. 제 뜻대로 원하는 대로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고 또 가도 잘 적응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게 이래서 다 선배님 말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. 하지만 이미 제 선택은 확고했었고 또 늦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저는 저렇게 이렇게까지 제가 쉬게 될지 몰랐어요. 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.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까지 자기도 3개월 정도 놀았다. 또 퇴직금 있으니까 그거 갖고 좀 기다려 봐라. 여유를 갖고 구해라. 그리고 뭐 실업급여도 받고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저는 자발적 퇴사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. 저는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마음도 없었고 저는 뭐 당장 제 지금의 경력이라든가 실력이면은 어디든 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저는 아무래도 현장직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사무직처럼 그렇게 뭐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뭐 다음 취직하게 될 취직했다가 뭐 길게는 시간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뭐 2주 정도 이 정도 시간을 갖고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데 막상 나이를 먹고 가서 하니까 뭐 어린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각오가 됐지만 다들 뭐 제보다 뭐 저는 45세니까 제가 다 밑으로 30대 중반 정도의 친구들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미 그걸 각오했던 부분이지만 막상 자존심을 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그런 거 각오가 돼 있었지만은 그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취업 사이트를 들어보니까 50대 분들도 지원하신 분이 많고 40대, 30대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을 하시죠. 어딘 들어가서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뭐 쉽지가 않더라고. 저도 이제 한 15년 남은 정년까지 예를 들어서 그걸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결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이 힘든 상태죠. 지금까지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. 하지만 저는 포기는 하지 안 했지만은 근데 30대 때 직장 구할 때랑 너무나 그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. 확실한 거는 어디든 분명히 갈 거다, 놀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생각만큼 뭐 좋거나 그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. 그래서 지금 계속 머리가 아픈 상태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면접을 보고 한 회사를 이렇게 뭐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. 한 회사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. 경쟁자도 여러 명 많으니까. 그래서 뭐 이렇게 면접을 불안하니까 여러 회사를 막 면접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30대 때라든가 20대에 지원하는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.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자.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라도 걸리면 얻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차로가 가장 빠르죠 사실은. 거기는 뭐 저질 일자리가 많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갈등상이 벌어지더라고요. 특히 추석이
아니, 추석이 아니라 설날이 끼다 보니까 설날 전에 엄청 안 구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설날 바로 끝나고 나서 저도 급한 마음에 막 지원하게 됐는데 그 회사들이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 그런 생각했었죠. 이게 얘네들이 그런 뭐 떡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다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취업 시장이라는 게 보니까 참 이거 회사도 그렇고 회사도 머리를 쓰고 구직자도 머리를 쓰고 하여튼 서로 간에 작은 그런 전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면접도 겹치게 되고 또 뭐 취업도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. 그 뭐 나쁜 일도 뭐 한꺼번에 온다는 것처럼 면접 기회도 안 잡히다가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이 헷갈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이렇게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럴까 인생이? 왜 저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?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뭐 문과, 이과 선택부터 사실 저는 문과를 선택해가지고 좀 인생에 제가 꼬였다고 생각했던 첫 단추였는데 그러고 뭐 문과, 이과 그리고 또 인문계, 실업계 이런 선택들 있잖아요. 대학교까지 진짜 이제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선택에서 고민이 빠지고 또 선택에 대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 사실 뭐 다들 뭐 이런 갈등에 항상 놓여 있겠지만 저는 유독 그런 게 많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솔직히 일이 힘든 것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선택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. 이렇게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뭐 주변에 친구들은 그렇게 뭐 얘기를 하죠. 물론 여기 상처 주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아무래도 좀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선택의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. 아무래도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고 실패할 확률을 줄여버리는 거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혹자들은 자기 인생 중에서 뭐 100%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예를 들어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런 확률에서 많이 자유롭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서 한번 영상을 틀어보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